끝까지 지 돈으로 넥슨의 주식을 사서 120억이 넘게 돈 벌었다고 우기던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는 이제 수상한 자수서를 냈습니다. 자수서라는 거 참 처음 보는데요. 자수한다고. 이 양반이 처음에는 내 돈으로 4억 2,500만원 가지고 샀다 이러다가 나중에 처가에서 빌렸다 하다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 거짓말로 뾰록이 나니까 회사 자금, 넥슨이 회사 자금 4억 2,500만원을 나한테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특임검사팀이 이제 지금은 공짜로 받았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슨이 4억 2,500만원을 이 주식 용도로 사라고 이 넥슨의 김정주가 줬다가 다시 진경준이 김정주한테 갚은 것처럼 해놨다가 또 이 돈을 3개월쯤 뒤에 비슷한 액수의 돈이 다시 진경준 계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이 진경준은 주식은 공짜로 받고 4억 2,500만원도 챙긴 셈이죠. 자, 넥슨은 왜 이랬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벤처 관련 이런 부분을 저도 좀 관여했는데요. 당시에 보면 말입니다. 벤처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뇌물도 쓰고 비리도 저지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돈도 쓰고 이럽니다. 또 정부의 벤처 자금도 땡깁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자들한테 여러가지 뇌물도 쓰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덜미가 검찰에 잡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식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에 유망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줘놓고 자기들이 상장되고 그 이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갖고 한 10년, 15년, 20년을 한마디로 짭짤하게 뒷배경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넥슨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10수년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경준 이 양반 사실 이 일뿐만 아니라요. 지금 대한항공 측에다가도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이 뭐 여러가지 이 내부 탈세 문제로 2009년에 한진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담은 범죄 첩보를 중앙지검으로 대검에서 내리보냈답니다. 너희 좀 조사해봐라. 첩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첩보가 조세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조세 조사 2부에 배당이 됐고 그해 7월 금융조세 조사 2부장이 된 진경준은 한동안 집중적으로 내사를 했다가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 라고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내사 종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사 중단 직후인 2010년 7월에 진경준이 이 청소 용역 회사를 처남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했는지 처남이 칼의 청소 용역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서 진 검사장이 먼저 일감을 내 처남 회사에 주라고 요구했다라는 입장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6년간요 134억의 일감을 청소 일감을 한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자,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처남과 청소 용역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이는 진 검사장의 부인 등도 불러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특임검사팀이 압수수색한 이 회사는 인천공항 부근에 있으면서 사무직이 서너 명에 청소 담당 인력이 80명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이 전날, 김정주 출두 전날, 그러니까 7월 12일
진 검사장은 특임검사팀에 자수서라고 붙인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이 서류에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제네시스 차량도 제공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4억 2,500만원에 주식을 사서 126억을 벌었는데 주식도 공짜로 받고 4억 2,500만원도 뇌물이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자수하면 처벌이 없어집니까? 자,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저는 김정주도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냥 주식과 돈을 이렇게 주는 거 제네시스 차를 주는 사람은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인색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더러운 구석이 있어서 거기에 걸리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대한항공처럼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진경주는요 검사는 포함이고 한마디로 약점 잡힌 사람들 덩쳐서 돈 버는 게 직업이었는데 참 전문의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참 죽입니다. 한편 진경주는요 넥슨 주식 외에도 다른 IT 업체의 주식을 자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서 차익을 챙겼고요.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이를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그 대한항공의 처남이 보유한 청소 보유 업체는요. 이 자본금 1억으로 2010년 7월에 설립됐는데 장모가 감사를 맡고 있고 이제 134억을 파악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전부 한진 계열사 두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보면요. 비행기 안에 뭐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진 계열사가 하다가 그걸 갖다가 진경준한테 한진이 탈세 부분으로 뭔가 조사 대상이 돼서 끌린 게 있으니까 자 청소 용역 나한테 주라. 이래서 삐쳐서 조사 안 했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말로 기가 찹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요. 진경준 검사, 김상은 당시 LG그룹 법무팀 부사장, 박성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사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이 세 사람에게 각각 4억 2,500만원씩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라 했는데 진경주는 이후에 검사장이 되었고 10년 전에 매입했던 주식을 작년 말에 팔아서 주식 1만 주로 126억에 그 돈을 벌었고 원금 4억 5천을 빼더라도 12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이 주식을 갖다가 사게 한 부분 과정에 있어서 이 뇌물죄를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이 넥슨은 이 게임으로 2005년에 대박을 쳤는데 이 자기하고 같이 회사를 일으켰던 동지나 한마디로 직원들한테는 성공 보상을 매우 인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떠나고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요. 자, 그럼 개발한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은 딴 사람이 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대박친 위젯을 인수했는데요. 보통 이런 걸 인수할 때는 주식 등으로 대가를 치르는데 현금 400억으로 샀다는 겁니다. 자, 현금 400억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엄청나게 아꼈다는 거죠. 자,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를 매입한 2005년 6월에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였는데요.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자, 기업의 현금 거래와 비리를 수사하는 주요 보직이라는 거죠. 자, 400억을 동원해서 메이플 스토리 위젯의 메이플 스토리를 샀는데 그때 진경주는 기업의 대규모 현금에 대한 비자금 여부 등을 조사하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넥슨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접대비가 아주 급증을 했다는데요. 2004년 이후에 2015년까지 12년 동안 175억에 해당되는 접대비를 쓴 걸로 나오는데요. 2004년에 9,200만원에 불과하던 접대비가 2005년에 2억, 2006년에는
8억 8,700만 원이 되었고요. 2012년에는 20억이 넘었습니다. 2013년에는 29억이었다. 자, 이렇게 접대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라는 부분은, 자, 결국은 2005년 넥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부 분할을 통해서 회사를 갖다가 늘려가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알력들이 전개되고 비리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 접대비로 대응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넥슨의 특이한 점은요,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 구조가 아니라 수직 구조라는 겁니다. LG그룹처럼 아주 직선적으로 명쾌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넥센 홀딩스, 넥센 재팬, 넥센 코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아주 그냥 수직적인 지배 구조라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지배 구조라는 것은 오나의 오너십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광고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김상은이라는 인물이 지금 부각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LG그룹의 법무팀 부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네이버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냐 하는 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상은은 서울대의 김정주와 선후배간이지만 김정주는 공대고 김상은은 법대 출신이길래 교류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법무팀 부사장을 했으니까 변호사 출신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김상은이 진경준과 같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까? 이 부분은 네이버하고의 업무 연관성, 진경준 소개의 가능성 등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로 추가 범죄가 없는지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나 언론은요, 진경준이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배경에서 당시 진경준이 근무하던 직책과 그 다음에 이 넥슨 간의 관계에서 수사 무마나 핵심 정보를 넘겨준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빌린 돈으로, 그 돈도 나중에 되돌려받았죠. 주식을 수차례 사고 팔면서 120억을 벌었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법이 이렇게 돈으로 바꾸어진다면요,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구로 이렇게 알려진 장경작 전 롯데호텔 사장을 겨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도 지금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MB정권 시절 롯데 계열사 수장을 지냈고 제2롯데월드의 허가를 끌어낸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혹투성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앙지검 수사팀은 장경작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이 검찰은 두 사람이 MB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에 양대 이 축을 맡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이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먼저 기 전 사장인데요.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장부 등을 이용해서 국세청에 소송을 내서 270억의 세금을 환급받는 사건에 깊숙이 기사장이 관련되었고요. 근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해임되고 이제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하더니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희 국방장관한테 긍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직후에 새로 경질된 그 공군참모총장이 이계훈인데, 이 사람이 이 기 전 사장의 광주 제1고등학교 후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를 공군참모총장으로 밀고 인허가를 받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경작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경영과 동기죠. 당시에 한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장경작이
호텔 롯데 대표로 영입되었고 MB정부 출범과 함께 호텔 롯데 총괄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롯데 호텔 스위트룸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분이 관계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롯데그룹에서 맡았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롯데호텔 31층 로얄 스위트룸을 임시 전무실로 사용해서 소청와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선되기 전에도 많이 썼죠. 자, 장 전 사장은 2010년 3월 퇴사했는데 2010년 11월 최종 승인됐지만 이미 2009년 4월에 제2롯데월드가 허가로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제2롯데월드 의혹은요, 지금 롯데그룹의 존망을 다툴 수 있는 폭발적인 사안인데요. 자, 검찰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단서가 없다다가 이제는 MB 인물들을 정조준하면서 수사를 급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강영구 롯데 홈쇼핑 사장도요, 비자금 조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대포폰도 지금 여러 개 갖고 있었다는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 세 개가 압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보해서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를 살펴보면 최근에 롯데 측의 로비의 문제, 즉 롯데의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다툼에서 롯데가 수사 대상도 들고 흔들리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을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관련되어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입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50억 해갖고 한 언론이 느닷없이 보도했고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롯데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상한 어떤 이런 정치적 일들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이 전 정권의 한마디로 친이나 비박의 어떤 과거의 원죄들을 조사를 하니까 이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반격을 하는 모양새를 좀 띠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과거에 이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임명되면서 부패 척결로 갔을 때 당시 전현 정권에 연결되어 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롯데 수사요, 제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으로 국가 안보를 바꾸어 먹은 재벌의 형태,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최고 권력자나 정치인들의 형태가 낱낱이 이렇게 공개가 될 거고요. 또 잘못하면 누구 안 걸린 쪽이 있냐 하면서 서로 간의 자폭 형태로 터지다가 다 덮어버리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정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